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5주차에 팀별로 제출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참 이렇게 사람을 이제 구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IT가 발전을 하고 시스템이 보강되고 개선이 되고 이제 점점점 뭐 진보를 하는 거와 에 따라서 사실 인간의 삶이 좀 편리해지고 유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그 사이버강이라는 거를 이제 그 상시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얽매이게 되는데 뭐 3시간 수업에 15분 이상의 영상을 올린다고 치면은 45분을 한꺼번에 올렸을 때그 뭐 출석으로 인정되거나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은 그런 유연성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 시간마다 15분 이상씩을 이제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에 그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어, 5주차, 그 6주차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역할 분담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조원들끼리, 뭐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기록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뭐, 그, 우리가 이제 강점, 관점, 그, 뭐 논리, 이론 이런 배우셨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그 어떤 팀원은 다른 사람보다 자료를 찾아서 뭐 분석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뭐 능력이 있다든가 누구는 뭐 기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요약 정리하는 걸 잘한다든가 누구는 뭐 발표를 잘한다든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각각의 그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팀원들이 잘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우리 팀의, 아까 이제 공모전에 시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명예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일들을 적합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할 분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의 목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정하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거는 뭐, 뭐 5가지다, 4가지다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가기 위해서 그 어떤 팀에서는 그 목적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필수적인 어떤 그 용품을 뭐 구매하는 사람을 뭐 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록을 하는데 그런 이 기록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을 정하는 이런 어떤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터놓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한 역할들을 찾아내는 거. 그것이 이제 각각의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역할로 분담을 해라 이렇게 설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면서 각각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꼭 대상이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이제 상황을 딱 보면 뭐 저개발 제3세계에 국한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적인 위기, 전 지구상의 위기라는 거는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뭐 빈곤의 정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확장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라들끼리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 그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캄보디아가 그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어쨌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상이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상력을 확장시켜서 그 대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웹 기반이라고 아까 그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방식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웹 기반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 각 팀마다의 그 사업 기획의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웹 기반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그 팀원들끼리 그 논의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기사조에서 그 5주차에 이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서로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폭넓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멸종위기의 동물보호, 또 국가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생태원,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하고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죠. 또 환경 위기, 또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확장해 가지고 교토 의정서 같은 것들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까지도 그 의견을 이렇게 그 연장을 시켜서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기농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은 벌레가 갉아먹고 깨끗해야 한다는 인식, 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기농은 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있지만 깨끗하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그 캠페인을 하고 그 인식 개선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요. 또 에코백을 사용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 인증샷, 그러니까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또 텀블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인증샷 캠페인을 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석대학교 내에서 인증샷을 캠페인을 한 후에 실리콘 빨대를 선물을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의가 됐어요. 그럼 실리콘이라는 거는 또 그런 환경을 그 파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관련되는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조에서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일단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형식이겠죠. 다 꺼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팀원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투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조를 정했는데 뭐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4조라고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버 유튜브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안한 학생이 이제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기획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요즘에 정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도 유튜브에서 이제 그 저희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강의에 활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이게 참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유튜브라는 그 도구를 툴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구글에서 그걸 개발할 때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게 유용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어르신 언어 배우기를 통해서 이제 해외 교류를 하겠다. 국제적인 어떤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언어를 통해서 어르신 언어가 무슨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이제 대기 오염을 이제 포커싱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하늘이 맑아졌다라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황사라든가 이런 거가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졌다라는 뭐 단기간적인 어떤 그런 통계는 있지만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 반복해서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겠죠. 뭐 환경도 변할 수 있지만 또 사람의 생활 패턴도 바뀌는 거고요. 또 소통하는 방식도 많이 바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병원 의사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학을 안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집에서 있고 이제 학교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감기 환자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 때는 감기가 안 걸리다가 개학을 하면은 학교 생활을 하면 그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뭐 옛날 우리나라 그 어른들이 하시기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성을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다 집에 있으니까 바깥에 친구들하고 이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확 줄었다. 뭐 이런 것도 어떤 변화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협력 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뭐 그게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저항력이 없어진다. 뭐 십수년 뒤에 코로나 사태 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집에서 생활한 아이들이 성장을 해보니까 병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예견하기에는 좀 이르고 입증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참조를 하는 게 좋아요. 융조에서는 웹 기반 사업에 대한 구상을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했는데, 융조는 이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근데 코로나19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가정폭력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최근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코로나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가족들이 왜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또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뭐 가족 내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발산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업을 기획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융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위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제 실태조사를 우리가 그럼 각각 하자라고 해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꽁치는 배고파요 조가 있는데요. 역할 분담에 대한 모호성에 대해서 이제 그 팀원들 간의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요번 시간 앞에서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 국가가 아닌 좀 포괄적인 개념, 또 제한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논의를 더 확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웹 기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쇼핑몰이나 또 이런 정서적인 어떤 지원에서 심리 테스트하는 어떤 웹을 개발하는 거, 또 온라인 게임 같은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대상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방식으로 기획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진행할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